네, 안녕하세요. 수능 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에서 사회불평등 현상으로 나오는 특히 계층론과 계급론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수능 특강에는 이제 11번째 챕터인 사회불평등 현상의 이해 앞부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넥스트 개념 완성 교재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여기 페이지를 펴주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본인만의 노트나 A4 용지를 펴주고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냥 사회불평등 현상이 뭔지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 메인 파트로 넘어가 볼게. 사회불평등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지위나 위신, 권력 이런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걸 이제 불평등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회불평등 현상이 왜 나타나나요? 먼저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역량을 갖춘 정도나 아니면 본인이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따라서도 불평등이 나타날 거잖아. 그래서 개인의 성취 이런 걸 업적이라고도 하죠. 성취나 및 업적. 본인이 얼마나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사회 구조와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요인이고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집단 간에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희소 가치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희소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싶은데 뭔가 정해져 있는 그런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획득 기회라든지 이런 자원의 분배 차이를 초래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까지 봐줄 수가 있고 사회적 희소 가치라는 거는 부, 명예, 권력처럼 대다수가 뭔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정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파트에서는 저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불평등이 그냥 나타나고 있어.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할 수 있고 보통 제일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불평등을 겪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런 자원이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불평등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이제 이것들은 사회 구성원 간의 그 불평등이 나타난 게 생활 방식, 가치관, 사고 방식의 차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을 촉진하면 이 불평등 때문에 이제 내가 너보다 잘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경쟁도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모든 사회가 계속 똑같이 분배되고 그러면은 별로 일을 할 동기가 없잖아.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만들고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지.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이제 갈등을 초래해서 그렇지만 너무 이제 내가 너 이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회 통합은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사회 통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까지 사회 불평등의 영향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평등한 분포가 특정 기준에 따라서 범주화라고 하죠. 그래서 범주화되고 이 범주화된 이제 이렇게 묶이는 거야. 이쪽은 이렇게 상층, 이쪽은 뭐 중층 이런 식으로 묶인 집단 간에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서열이 이제 형성되어서 딱 상층, 중층, 하층, 계층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회 계층화 현상은 그러니까 계층화의 기준은 당연히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하게 변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돈보다는 신분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한 사회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학력이라든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졌잖아. 그 다음에 이러한 계층화는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지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화가 그냥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전통사회
돌아가 보자면은 태어난 가문, 성별과 같은 선천적인 배경에 의해서 개인의 신분이 규정된다. 이거 우리가 지위 중에 무슨 지위라고 하지? 선천적이고 뭔가 이렇게 정해지는, 그치? 귀속지위라고 하죠. 그래서 전통사회에는 조금 더 이런 처음부터 태어난 가문, 신분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귀속지위를 중심으로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분끼리의 혼인이나 교류 이런 것도 엄격히 제한했고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계층 질서가 유지되기도 하고, 즉 뭔가 능력이나 성취로 신분을 바꾸기 어려운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폐쇄적이다라고 하지. 계층 구조가 폐쇄적이다. 폐쇄적인 계층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시로는 뭐 중세 유럽의 이제 봉건제도, 이런 신분제 사회, 조선시대에도 신분제도, 인도의 카스트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신분제 사회가 폐쇄적이고 귀속지위 중심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대를 비교해 보면은 보통 신분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을 근대라고 하니까, 신분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본인의 능력이나 성과, 학력 등 후천적 요소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지위? 지위 중에? 하나 남았으니까. 그쵸? 이런 거 이제 본인이 해내는 성취지위 중심으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계층 이동이 가능한 이런 걸 이제 폐쇄적의 반대, 그치? 개방적이라고 하죠. 개방적인 사회 구조로 발전한 것이고, 그래서 개인의 경제적 성과나 사회적 업적이 계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요즘의 근대 이후 현대 사회까지다 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유럽의 산업화 사회라든지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이렇게 신분보다 뭔가 돈이라든지 학력 등 다양하게 중요한 다른 기준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능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메인 파트, 계급론과 계층론을 정리해볼 시간인데, 사실 요즘에 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어. 그래서 예전까지,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필수였지만 지금은 사실 출제가 안 되고, 이걸 출제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기능론이랑 갈등론이 사회 계층화,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잘 나오고 있지만,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계급론이라는 거는,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다라고 보는 게 계급론인 거야. 그래서 이 생산수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돈을 말하죠. 돈, 토지, 아니면 뭐 노동, 자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랑 직결되는 거. 그래서 계급을 봤을 때 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돈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끼리 이제 집합체로 묶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결국은 뭘 보는 거야? 돈이 있냐 없냐, 경제적 요인.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제 계급론부터 다 끝내고 계층론을 다시 해볼게. 그래서 계급론은 이제 동일한 계급 내에,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굉장히 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계급 의식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딱 보면은 너 나랑 같은 계급이군, 너는 나랑 다른 계급이군, 이렇게 좀 배타적이고 자기들끼리 연대하고, 그런 굉장히 좀 강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생산수단의 여부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자본과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 즉 유산계급을 자본가 층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노동자들, 이런 걸 가지지 못한 무상계급, 요렇게 이분법으로 지금 나누는 거지. 요렇게 계급을 나눠서 보는 게 계급론입니다. 그래서 이 계급론은 이 특징을 보자면은 이 구조가 어떻냐, 우리가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중간에 뭔가 연결되는 그런 게 없어. 굉장히 불연속적이면서 딱 이거 아니면 이거 중간이 없도록 이분법적이죠. 그래서 불연속적이고 불연속적, 그 다음에 이분법적, 요렇게 또 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단절적으로 딱딱 끊겨. 완전 자본, 이렇게 노동, 단절적, 실제적, 이 네 개 다 중요한 키워드고,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건 실제로 그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지. 딱 봤을 때 여긴지 여긴지 명확히 구분도 되고 서로 알아. 그래서 계급 수직 이동은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동이 잘 안 되겠지. 제한적이고.
그래서 계급 간 갈등과 대립은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간주된다 라는 걸 봤을 때 어때? 뭔가 살짝 갈등론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계급론을 마르크스 뭐 이런 식으로 갈등론자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갈등론자긴 하지만, 근데 완전 계급론이랑 갈등론이 똑같다, 또 이렇게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둘이 비슷한 맥락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점은 이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또 갈등론자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뭐 갈등론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갈등론이 완벽히 똑같진 않다. 이 정도만 편하게 들어두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과 대립이 변화의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화 시기의 계층화를 설명한 데는 용이하다. 근데 딱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딱 이렇게 나뉘어졌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 결정론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있냐 없냐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계급론에서 보는 이동이 제한적인 이유는 계급이 경제적인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지금 딱딱 나뉘어지는데, 이런 경제적 기반은 뭔가 노력으로 바꾸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혁명이나 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것도 약간 갈등론적인 냄새가 나는 이유는 이제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갈등론이랑 비슷한 얘기를 해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계급론은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없으면은 다른 사회적 불평등도 다 같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정치적으로든 사회 문화적으로든 계속 무시를 받고 그런 세상인 거야. 그렇다면 이제 계층론이 나옵니다. 계층론은 이 계급뿐만 아니라 권력이든 명예든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끼리 묶어놓은 게 이제 계층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경제만 꼭 그런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는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 라고 해서 일원론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경제 하나만 보는 거니까 일원론적 관점. 근데 얘는 이제 다 같이 보는 조금 더 다원론적인 거지. 다원론. 요 단어도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층론의 그림을 보면 어때? 굉장히 요렇게 막 선이 안 맞게 나뉘어져 있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은 뭔가 많은데 뭔가 정치적으로는 나보다 무시당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피상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층의식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너 나랑 같은 편인가? 근데 나보다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위치는 좀 낮은데? 이런 식으로 약하고 뭐 피상적, 이제 요렇게도 관계가 보일 거고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계급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얘네를 봤을 때 얘네는 좀 더 보면은 뭔가 딱 끊겨 있다기보다는 뭔가 연속적이지. 그 연속적이고 한 번 더 이제 복합적입니다. 연속적.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도 다 보는 복합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딱 여기까지가 무조건 뭐 자본가다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명목적인 구분인 거지. 이게 사실 계급이 막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적이고 복합적이고 명목적이면서 그런 거 이제 서열적이라고 하지. 딱 이렇게 구분이 되진 않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봤을 때 이렇게 서열로 줄 세우기는 가능하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 밑에, 이 사람보다 이 사람 밑에. 근데 딱 어딘가 잘라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계급 수직 이동이 이번에는 비교적 좀 더 활발하고 개방적이겠지. 비교적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계층화를 형성한다. 아까 봤던 다원론적인 얘기고, 그래서 얘가 이제 현대사회의 계층화를 설명하는데 더 용이한 거는 계층론이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뭔가 돈은 많은데 정치적으로 무시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잖아. 이런 걸 이제 지위불일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내가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불일치한 거야. 요즘 현대사회는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현대는 계층론이 더 잘 설명하기에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끝이 아니고 두 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정리해주면 되거든. 먼저 계급론과 계층론은 둘 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사회적으로 희소하다. 이 자원이 딱 정해져 있다. 라는 건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거 이런 걸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즉 경제적으로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계급론은 경제가 전부. 근데 계층론은 경제적 요인이 어떤 요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났던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를 분석한다. 여기까지 공통점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이제 뭐 기능론, 갈등론 이런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 제일 첫 시간에 기능론, 갈등론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식으로 사회 불평등 그리고 이런 계층화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각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쌤이랑 오늘 여기까지 개념 공부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필요한 개념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